전주의 한 중학교 체육교사가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교사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한 사립고등학교 교사가 여학생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폭언에 체벌까지 한 것으로 조사돼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부안의 한 고등학교 체육교사의 성희롱 의혹에 이어 이번에는 전주의 한 중학교 교직원이 10대 여학생을 상습적으로 성희롱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몇 해에 걸쳐 여고생 수십 명을 성추행한 의혹이 불거져 큰 파문을 일으켰던 부안 한 고등학교 체육교사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부안여고 체육교사가 여고생 수십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성추행 의혹이 추가로 불거진 또 다른 교사가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학교에서 그것도 교사들의 학생 성추행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지역사회를 충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사들이 절대적 약자인 학생들을 상대로 저지른 일이기에 지역사회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중징계하겠다는 교육당국의 으름장에도 교육 현장에서 성범죄는 근절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부안여고 교사들의 제자 성추행 사건을 통해 본 교원 성범죄 실태와 원인을 취재했습니다. 배구 같은 거 하는 경우 그냥 옆에서 식품 보여주면 되는데 뒤에서 앉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꼼잡아주니까. 시험 시간에 도장을 찍어주는데 자기 친구 손에다 찍고 내 거라고 찜했다고. 그리고 여기 허리 골반 다 잡고. (500명이) 넘는 여학생들이 다니는 부안의 한 사립고등학교. 지난 6월 초 이 학교 체육교사 박모 씨가 여고생 수십 명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1학년 여학생 학부모가 부안교육지원청에 이런 사실을 신고하면서 파문은 일파만파 커졌습니다. 경찰은 먼저 1학년 학생 160명을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업 시간에 자세를 바로잡아준다며 여학생들의 몸을 만지는 일은 다반사였고 폭언과 폭행이 있었다는 증언도 잇따랐습니다. 자기는 꿈이 있다. 여고생이랑 결혼하는 꿈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하시거나 아니면 저에게 안 맞았어요. 4대 정도가. 체육교사 박 씨는 20명이 넘는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결국 구속됐습니다. 부안여고 졸업생들이 만든 한 누리집 게시판입니다. 체육교사 박 씨의 일탈 행위를 성토하는 댓글부터 피해 학생들을 응원하는 글까지 5,000명이 넘는 누리꾼들이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가 느낀 절망감이나 분노더니 내가 어찌 보면 3년만 참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넘어간 것도 있었고 용기를 내지 못한 거에 대한 미안함이 굉장히 크고 또 이렇게 나서게 되고 용기를 내는 학부모도 굉장히 사실 감사한 거거든요. 온라인에서 다시 만난 졸업생들은 하나같이 박 교사의 성추행은 오래전부터 있었다고 강조합니다. 소위 애인이라고 말하는 그 학생들은 뭐 무릎 위에 올린다든지 자세를 잡아준다고 만진다든지 이분이 그 신체 검사를 이렇게 하셨어요. 체육교사다분이. 네. 그때 신체 계측을 했을 때 이러한 뭐 이념의 스킨십들이라든지. 부안여고와 한 울타리에 있는 중학교를 다닐 때부터 박 교사의 비위를 이미 들어 알고 있었다는 학생들도 많습니다. 저희가 그 옆에 여중 출신이거든요. 여중에 있을 때부터도 다 알았어요. 신분이 몰랐다는 건 진짜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성추행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학생들은 박 교사가 시시때때로 선물을 요구하는 일도 적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체육 시간에 뭘 하다가 못하니까 얘들 앞에서 저 되게 막 대놓고 창피함을 주시거나 막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네. 근데 그러다가 저한테 이제 1학기가 끝날 때쯤에 선물을 사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냥 듣고 무시했는데 저희 엄마한테 이제 말씀을 하셔서 어머니께서 선생님한테 사드렸다고 하더라고요. 홍사님 모르겠는데 사드려서 그 이후로 저를 안 건드리셨어요. 경찰이 부안여고 전교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박 교사 말고도 다른 기간제 국어교사도 폭언 등을 한 혐의가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의혹이 생기니까 학교 측에서는 이제 의혹이 생긴 사람은 빨리 처리를 하는 게 낫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유능한 선생님들은 다 바로 지게를 시키시고. 현행 입시 제도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학생부 평가. 평가 권한이 전적으로 교사에게 있다 보니 학생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선물을 건네고 성추행이 반복되어도 참아야 했다고 털어놓습니다.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줄넘기 잘 잘못했는데 뭐 체육 성적이 사실 어느 정도 나와줘야 이 등급이 유지가 되는 건데 이제 협박을 하는 거죠. 나한테 선물을 안 하거나 나한테 뭐 애교를 떨거나 또 나한테 조금 호의적으로 안 하냐? 돈을 깎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학생으로서 되게 답답한 거죠. 뭐 애교 때문에 30% 더 준다든지 이런 말도 안 되는 행태가 했으니. 부안여고 체육교사의 성추행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지역 주민들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그런 게 그때까지 선생님이 특히 영어 체육생이 그렇게 했다는 게 거의 느껴지지가 않았어요. 이 정도구나. 하지만 사학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해당 학교의 대처는 아니랬습니다. 교장은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입단속을 해야 한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통 다 똑같다니까. 처음에는 슬슬 하다가 나중에 이것센터 그것도 마찬가지고 교사도 마찬가지고 나도 그 위치에 있으면 곤란한 모르지만 선생님 앞으로 지휘만 해주면 저희 끝났어요. 지난달 열린 전북도의회 4차 교육위원회. 한 차례 출석 요구를 거부했던 부안여고 교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도의회가 행정사무조사권을 발동하겠다고 하자 출석한 겁니다. 교장 선생님께서는 언제부터 이거 인정하셨습니까? 그 아침에 교감선생님으로부터 6월 1일에 부안교육청에 학부모가 민원을 넣었다고 해서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럼 그 전에는 전혀 인지를 못하셨어요? 예. 그때 다른 선생님들이 전에도 그런 일이 있다고 하던가요? 그런 선생님들도 금시초문이다. 전부? 예.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 선생님이 좀 허풍이 좀 세고. 도의회 출석한 교장은 박 교사의 성추행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말만 되풀이합니다. 취재진은 이번 사태에 대한 입장을 교장에게 직접 듣기 위해 학교를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교장은 한 교사의 개인적인 일탈 행위일 뿐 억울하다고만 말합니다. SNS 선상에서 나와 있는 얘기는 모르겠다. 증거가 없는 건 모르는데 교무실 석상에서 그게 가능한 일이냐. 더구나 선생이 학생을 다른 선생님들이 보는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이겠느냐. 기자님 한번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아이들끼리는 쟤네들이 알았으려면 몰라도 주로 90%가 수업 중에 이루어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하지만 학생들은 박 교사가 교무실과 교실을 가리지 않고 상습적으로 성추행했다며 다른 교사들이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항변합니다. 몰랐을 리가 절대 없는데 사과하실 때부터 난 진짜 몰랐다 미안하다 교장 선생님도 몰랐다 미안하다 이러고 저는 그 부분에서 화가 많이 났어요. 박 교사의 제자 성추행 사건을 계기로 전북교육청이 부안여고를 감사한 결과 여러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학생들의 수행평가 점수를 임의로 조작하고 학교 생활기록부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전북교육청은 부안여고의 학년당 학급수를 7개에서 4개로 줄이는 등 사립학교에 대한 최고 수위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아울러 피해 학생들이 원한다면 다른 학교로 옮기는 길도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그 피해 학교에 더 이상 재학하고 싶지 않다라는 민원들이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피해 학생뿐만 아니라 현재 재학생 중에도
전학을 요구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그 방안을 좀 찾아보려고 저희들도 좀 마련 중에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뒤늦게 부안여고 학생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지만 학생들은 또 다른 2차 피해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 앞에 시민단체가 내건 보라색 현수막이 바람에 나부낍니다. 경찰이 부안여고 체육교사 성추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피해 신고를 한 학생 명단을 학교에 넘긴 일을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동청소년법에서는 비밀 누설 금지라는 게 있는데 그건 적용을 안 한 거예요. 상당 공부가 안 됐어요. 경찰들이 학교에 가서 아이들 조사를 받겠다는데 그 학교에서 하게 되면 아이들이 다 노출되잖아요. 아이들을 비밀을 지켜주셔야 되는 입장인데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항의하니까 그때서 바뀌는 거예요. 경찰은 절차에 따라 부안여고 사건을 해당 학교에 알린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너무도 부끄럽습니다. 관련자를 처벌하라! 책을 마련할 것을 그러면서 업무 처리 과정에 미숙함이 있었다며 뒤늦게 사과했습니다. 경찰의 미덥지 못한 수사에 학생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경찰관님들이 오셔서 조사를 할 때 이 사람을 처벌하려면 이 번호가 꼭 필요하다고 그래서 일단 저도 적긴 했는데 이게 제 이름이 또 다시 학교에 넘어갈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제대로 얘기도 못하고 결정적으로 명단이 넘어갔다고 하는 걸 본 순간 이거는 아닌데 내 이름도 넘어가면 이제 큰일 나는데. 피해 학생 부모들은 학교에 가기 두려워하는 아이를 보면 억장이 무너진다고 하소연합니다. 경찰 측에서 먼저 명단을 넘긴 거에 대해서 저는 먼저 항의를 했었어요. 저희는 법을 잘 모르잖아요. 법을 잘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나중에 또 알고 보니까 그 아동청소년보호법이 있는데 그쪽으로 잣대를 처음에 됐으면 명단 이쪽으로 안 넘어왔을 거고 그러면 애들이 더 좀 그래도 이름이라도 모르니까 보호가 됐을 텐데. 용기를 내 성추행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린 학생들. 하지만 학교가 피해 신고를 한 학생들의 명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학생들은 오히려 주위로부터 따가운 눈총을 받아야 했다고 말합니다. 선생님이 저희 수업하면서 내가 쓰레기인데 너희들은 쓰레기한테 수업받는 너희들은 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고 애기저기 보시고 막 저희 막 꼴도 보기 싫다고 그러고 저희도 안 쳐다보세요. 경찰의 성범죄 관련 수사 방식이 아직도 구태를 벗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강당에 모아놓고 설문지 돌리고 이야기하고 싶으면 이야기해봐 라고 하는 방식의 접근이 가장 크게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번 사태를 옆에서 지켜본 친구들은 피해 학생들이 특히 한 달 남짓 이어진 조사 과정을 더 힘들어했다고 말합니다. 신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증거도 다 모아야 이게 성립이 되니까 이제 애들을 자주 부르잖아요. 미성년자가 부모님과 동행해서 조사를 받아야 돼요. 그 과정이 되게 힘들대요. 이제 오죽하면 이제 그 신고자가 중에서 이제 몇몇 애들은 저 빼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한 달 동안 학생들은 경찰 조사와 그 교육청의 조사를, 그러니까 면담을 계속 반복해서 받게 되는 상황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좀 짜증이 나고 학부모님들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정보가 정확하게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2중, 3중으로 불안이 가중되어지는 상태. 피해 학생들에 대한 심리 상담도 사건이 불거진 뒤 한참 뒤에야 진행됐습니다. 학교폭력과 성폭력 피해자들은 어쨌든 좀 특성이 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안내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들이 충분히 안내가 되어야 어떤 절차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이 절차 안에서 어떤 권리를 가지는 건지에 대해서 안내를 받아야 조금 더 안심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에게조차도 이런 안내가 전혀 되지 않았던 거고요. 군산의 한 사립고등학교. 3년 전 이 학교에서도 50대 교사가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교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학생들만 30명가량. 해당 교사는 결국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학교에서는 파면됐습니다. 학교 자체적으로도 수시로 이런 주의를 주고 내부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다시 발생되면 안 되니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교직원의 성추행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뭘까? 거리로 나가 시민들의 생각을 들어봤습니다. 교사의 제자 성추행 문제가 어느 정도 심각한지 묻는 말에 응답자 121명 가운데 93명, 76%가량이 심각하다고 답했습니다. 교내 선생님이랑 이제 친밀도가 없다 보니까 스킨십이 잦아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근데 심각한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성추행 빈도도 높아지고 학교에서도 충분히 성추행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드러난 게 지금 얼마 안 되지만 곳곳이 숨어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교사의 제자 성추행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로는 전체 응답자 147명 가운데 62.5%가 솜방망이 처벌을 꼽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학교교사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성추행 추문이 있어도 단기적으로만 징계를 받지 다시 교편을 잡잖아요. 그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아예 이렇게 성추행 추문이 있는 교사들 같은 경우는 아예 다시 교단에 설 수 없게 좀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선생들에 대한 권위의식도 있고 그 감싸주기식 교사들에 그래가지고 처벌을 좀 강하게 하고 그래야지 다시는 안 하지. 그렇다면 전북 지역 교직원들의 성범죄는 얼마나 될까? 2014년 1명, 2015년 8명, 지난해 5명에 이어 올해에만 벌써 4명이 적발됐습니다. 최근 4년 동안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교직원만 18명에 이릅니다. 지난 2014년 전북교육청이 성범죄에 관련된 교직원을 해임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를 비웃기나 하듯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에 대한 징계 처분은 어떻게 됐을까? 성범죄에 관련된 공립교직원 10명 가운데 8명은 해임이나 파면을 당해 교단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사립교직원은 8명 가운데 2명만이 해임 이상의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2명은 퇴직했고 나머지 4명은 정직이나 감봉 처분을 받아 다시 교편을 잡고 있습니다. 공립과 사립교직원의 징계 수위가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현행 사립학교법을 보면 교원의 임용과 감독, 징계권을 재단에 모두 맡겼기 때문입니다. 사립학교는 아무래도 오랜 세월 동안 함께 생활하고 또 잘못된 부분은 서로 감싸다 보니까 밖으로 일부러 드러나기가 좀 어려운 것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는 사립학교는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워줘야 되는데 이 징계라고 하는 것이 재단에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식구 감싸기라는 것이 좀 더 강해요. 익산의 한 사립고등학교. 학생들의 급식비 수억 원을 빼돌렸다가 파면됐던 교장이 올해 초 징계 기간이 끝나자 다시 학교로 복귀했습니다. 해당 학교 법인이 재임용을 승인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사회가 열리면 자기 의견을 밝힐 것이고 이사회에서 학교를 위해서 현명한 결정을 할 걸로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전북교육청이 반대했지만 교장 재임용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관리, 감독, 징계 권한은 모두 재단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청이 비리 교직원에 대한 중징계를 사립학교에 요구해도 번번이 무시되는 이유입니다. 그 비리 교장이 복귀하는 거에 대한 논쟁이 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도 교육청에서 법적으로 제동을 걸 수 있는 방법들이 실질적으로 없었습니다. 앞서 본 몇몇 사립학교의 문제점들은 우리나라 사학법이 가진 적폐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학법이라는 든든한 배경을 둔 사학재단을 견제할 기관이 없다 보니 각종 범죄와 은폐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사학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는 대부분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알림위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전국적으로 교육당국이 사립학교에 지원하는 예산 규모는 지난 2011년 6조 5,500억 원에서 2015년 8조 1,400억 원으로
4년 만에 24% 넘게 늘었습니다. 지원금 가운데 4조 8천억 원 절반가량이 교직원 인건비입니다. 하지만 재정 운용부터 교원 임용, 징계 권한이 모두 사학법인에 있다 보니 교육당국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상 전혀 없습니다. 사립학교법의 가장 큰 문제는 재정의 투명성 문제를 제시할 수 있겠죠. 그래서 공교육의 자금이라든지 혹은 재정이 들어가는 곳에서는 반드시 감사를 함께 들어가서 외부 감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길들을 좀 열어놔야 하지 않겠냐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말 사립학교법이란 이름으로 거의 철옹성을 오히려 구축하고 있는 이런 법을 악용하는 요지가 더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다 보니 성범죄나 비위에 연루된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처벌도 미미해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한두 시간 때우듯 이뤄지는 학교 성폭력, 성희롱 예방 교육도 실효성이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매번 교육은 받지만 그 교육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차릴 것인가가 연결되지 않는 거죠. 이것은 교육을 받는 교사들의 태도 내지는 교육을 하는 어떤 과정에서의 방법적인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또 논의하고 토론하면서 바꾸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요. 걱정되기도 하는 거죠. 이러다 썼다. 10명 남짓 여학생들이 옹기종기 교실에 모여 앉았습니다. 내일 카톡방에다 올렸대요. 대작으로 우리가 쓸 거니까 너무 길지 않게 초안이래.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는 이여자고등학교 인권동아리 마중물입니다. 부안여자고등학교 학생분들이 목소리를 내기까지의 고민과 그 후에 겪을 수 있을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내부 고발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학교라는 상황 속에서도 교사들의 잘못된 행동을 고발하신 용기 있는 행동은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리여고 인권동아리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학생들. 교사 성추행 사건으로 고통받고 있을 부안여고 친구들을 위해 응원의 글을 써 SNS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학생들한테 이렇게 했다고? 그런데 애들이 지금까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다고? 헉, 학교 측에서 묵인했대? 이거는 진짜 공론화해야 한다. 그래서 네 그때 알게 됐죠. 부안여고 사태를. 되게 저는 진짜 충격받았었어요. 찜통더위 속에 부안여고를 찾은 이리여고 학생들과 선생님. 땀을 뻘뻘 흘리면서 꾹꾹 눌러 쓴 대자보를 학교 주변 곳곳에 붙입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피해 학생이 2중, 3중의 어려움을 겪는 일이 더는 없길 바라며 그들의 용기를 응원하는 진심도 함께 전해지길 기원합니다. 교사가 애초에 그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분노를 하고 지지했다는 건 2017년엔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로 오히려 여겨졌다고 생각을 하고. 부안여고 사건이 제대로 처리돼 학교 현장에서 다시는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른 학교도 알려지지 않았지만 아직도 그러고 있는 학교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일이 진짜 안타깝긴 하지만 거기를 계기로 다른 학교에서도 좀 보문을 받아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면 고치고 반성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을 가장 안전하게 보호해야 할 곳, 바로 학교입니다. 하지만 잇따른 교사 성추행 사건으로 학교가 흔들린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이 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